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동양 철학 중 가장 깊고 고유한 지혜를 담고 있는 노자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정말 많은 일로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보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속을 끓입니다. 사람 문제, 돈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비교와 경쟁. 살아갈수록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2500년 전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본래 단순하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 자신이다. 도덕경 첫 구절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도가도 피상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 문장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지 마라. 흐름 그대로 받아들여라.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세상을 너무 통제하려 하고 사람을 너무 바꾸려 하고 삶을 너무 계획대로만 움직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억지로 하려 하면 일이 어긋나고 억지로 잡으려 하면 잃게 된다. 오늘 강의에서는 노자가 말하는 무의, 자연, 상선약수, 지족, 부쟁 이 5가지 핵심 철학을 통해 왜 인생에서 속을 끓일 필요가 없는지, 왜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태도가 우리 삶을 가볍게 만드는지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생각보다 인생은 훨씬 단순해지고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자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무의. 억지로 하지 마라. 여러분, 노자의 인생 철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무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오해하시지만 노자가 말한 무의는 게으름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무불의. 억지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억지로 힘으로 욕심으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는 오히려 일이 꼬이고 사람은 상하고 마음은 지칩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면 시간이 필요한 일은 시간 속에서 해결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자연스럽게 길이 열립니다. 억지로 하는 순간 인생은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해야만 한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맞춰야 해. 지금 이걸 해내야만 인정을 받아. 빨리 성장해야만 뒤처지지 않아.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마음을 지칩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서두르면 반드시 실패한다. 일을 빨리 이루려는 마음,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마음, 세상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모두 나를 소모시키는 행동입니다. 무의는 내려놓음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필요한 행동을 가장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해야 할 때는 단순하게 하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 억지로 참지 말고 흐름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삶. 이게 노자가 말한 무의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무의의 3가지 실천법. 1.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를 한 단계 멀리하기. 마음이 불편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억지로 노력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2. 오늘의 일정에서 의무감으로 하는 일 하나 덜기. 강박적으로 넣어둔 일정이 있다면 빼도 괜찮습니다. 의무감만으로 하는 일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3. 결과를 조급하게 바라지 않기. 한 번 심은 씨앗이 바로 자라지 않듯 일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자의 무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억지로 할수록 꼬이고 내려놓을수록 풀린다. 이제 자연스러움에 맡기는 마음가짐이 왜 중요한지 다음 장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장. 자연. 있는 그대로 두어라. 노자의 철학에서 2번째로 중요한 개념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숲, 바람, 강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스스로 그러함, 즉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뜻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본받아야 한다. 이 말은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왜 속을 끓일까요? 대부분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실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연의 모든 변화는 아주 느릿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고 강물은 꾸준히 흘러서 바다에 이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서로 자리를 양보하며 돌아옵니다. 노자는 자연의 이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다투지 않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성취한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속도도 괜찮다. 지금의 모습도 괜찮다. 지금의 상황도 결국 흘러갈 것이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자연스럽지 않아서입니다. 인간이 괴로운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리듬을 잃고 세상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려 하고, 남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남의 시선으로 자기 삶을 평가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스스로 그러함을 잃으면 근본을 잃는다. 즉, 내가 나답게 살지 않는 순간부터 삶이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힘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 노자가 말한 자연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다음 세 가지 실천이 생깁니다. 1.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수용의 태도. 왜 이렇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며 계속 싸우지 마시고, 아, 지금은 이런 시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수용 한 번이 마음속 불을 절반은 꺼줍니다. 2. 내 리듬을 가장 먼저 챙기기.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느라 내 리듬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누구보다 늦게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보다 늦게 배워도 괜찮습니다. 누구보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원래 마라톤입니다. 잠깐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나답게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자연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정리하기. 노자의 철학은 자연에서 탄생했습니다. 가끔 걷고 바람을 느끼고 나무를 보며 한숨을 돌리는 순간 마음속 얽힌 매듭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자연은 말은 없지만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어라. 자연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 또한 흘러갑니다. 지금 불편한 것도 결국 지나갑니다. 오늘의 마음 또한 내일이면 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노자가 말한 자연의 지혜입니다. 3장. 상선약수. 가장 좋은 삶은 물처럼. 노자의 철학 중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가장 훌륭한 선은 물과 같다. 노자는 왜 수많은 자연물 중에서 물을 최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은 모든 것을 이기면서도 어느 것과도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살고 싶다면 물처럼 살아라는 노자의 가르침은 지금 시대에도 너무나 적절합니다. 물의 첫 번째 지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낮은 곳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자리,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욕심내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물은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갈라진 틈을 채우고 강을 이루고 결국 바다를 만듭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성인은 다투지 않지만 세상을 이긴다. 우리는 흔히 보다 높아지려고 애쓰고 보다 많이 가지려고 서두르고 남보다 앞서려고 경쟁합니다. 하지만 물은 앞서려 하지도 우위를 차지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흘러갈 뿐입니다. 물의 두 번째 지혜. 형태가 없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아도 그 모양을 바꿉니다. 바위가 가로막으면 돌아가고 틈이 있으면 스며들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흐릅니다. 노자가 말한 이상적인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유연한 사람입니다.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흘러가면서도 길을 잃지 않는 사람. 이 유연함이 바로 삶의 모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힘입니다. 물의 세 번째 지혜. 때로는 강해진다. 물은 평소에는 부드럽지만 때로는 누구보다 강해집니다. 비가 쏟아지면 폭포가 되고 바람이 불면 파도가 되고 압력이 쌓이면 바위를 깎아냅니다. 즉,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고
강함 속에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물의 본질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부드러움은 단단함을 이기고 약함은 강함을 이긴다. 우리는 강함만을 추구하며 살지만 진짜 강함은 필요할 때만 드러내는 절제된 힘입니다. 물처럼 살기 위한 3가지 실천법. 1. 마음의 높이를 낮추기. 교만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 자체가 편안해집니다. 낮은 곳에 도달할수록 더 큰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2. 상황에 따라 흘러가기. 계획이 틀어졌다고 사람이 내 마음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돌이 있으면 돌아가면 됩니다. 흘러가다 보면 결국 목표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3. 필요할 때만 힘을 쓰기. 항상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순간에만 집중해서 힘을 쓰세요. 물은 언제나 낮게 흐르다가도 정말 필요한 순간엔 엄청난 힘을 냅니다. 노자가 물을 통해 말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부드럽게 살아라.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상처낼 수 없다. 물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부드럽고 가장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4장. 지족.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노자의 철학 중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족입니다. 지족은 족함을 아는 것, 즉 멈출 줄 아는 지혜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족자는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왜 노자는 멈출 줄 아는 능력을 그토록 중요한 인생 철학으로 보았을까요? 우리는 왜 계속 부족하다고 느낄까? 현대 사회는 경쟁과 비교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남보다 빨리 성공해야 할 것 같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수록 마음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억을 버는 사람은 내일 2억을 기대하고 2억을 버는 사람은 5억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악순환 속에 빠집니다. 노자는 이 순환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 멈춰야 보이는 것들. 지족은 단순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족은 버리는 철학이 아니라 지키는 철학입니다. 멈추는 순간 비로소 우리가 가진 것들이 보이고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고 비로소 부유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다고. 조금만 더 하면 행복해진다고. 지금은 부족해서 행복할 수 없다고.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이미 가진 것 속에 답이 있다. 지족은 충분함을 아는 능력이다. 지족은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족은 욕심이 나를 삼키기 전에 멈추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은 욕구, 더 큰 집을 갖고 싶은 마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의지.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문제는 욕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지족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지족을 실천하는 3가지 방법. 1. 매일 하루 한 가지 이미 충분한 것을 적기. 건강한 몸, 가족, 따뜻한 밥, 오늘 웃었던 순간. 이 작은 기록 한 줄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됩니다. 2. 욕심이 생길 때 정말 필요한가? 5초 돌아보기. 대부분은 원해서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욕심과 필요를 구분하는 순간 과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3. 비교를 중단하는 루틴 만들기. 지족의 가장 큰 적은 비교입니다. SNS 사용 줄이기, 남의 성과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 나만의 속도에 집중하기. 비교를 멈추면 부족함도 멈춥니다. 노자의 지족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도 충분하다.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못 봐서 불행한 것이다. 지족의 지혜를 깨닫는 순간 인생은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찾아옵니다. 5장.
푸쟁. 싸우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노자의 마지막 핵심 철학은 푸쟁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다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 싸운다는 것은 비굴함도 포기도 무기력도 아닙니다. 노자가 말한 푸쟁은 이길 필요가 없어야 진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가? 현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보다 성공하려는 싸움, 인정을 받으려는 싸움, 자존심을 세우려는 싸움, 관계에서 지지 않으려는 싸움, 더 가지려는 경쟁. 이 싸움들이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마음을 지치게 하고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킵니다. 노자는 이미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부쟁지덕, 천하무능여지쟁. 싸우지 않는 덕을 갖춘 사람과는 세상 누구도 싸울 수 없다. 즉, 싸우지 않을 때 오히려 싸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 지지 않는다.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이기든 지든 둘 다 상처를 남깁니다. 노자가 말하는 승리는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상처 없는 승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억지로 나를 끌어내리려 할 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올 때, 우리는 그 순간 바로 반응하고 따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싸움을 걸어올 때 응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이길 상대를 잃는다. 즉,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스스로 지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쟁은 도망이 아니라 반응하지 않을 자유이고 상처받지 않을 선택이며 마음의 힘입니다. 부쟁의 세 가지 핵심 원리. 1. 감정에 반응하지 않기. 상대가 나를 자극할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감정의 리모컨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쟁은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나에게 두는 것입니다. 2. 이기려 하지 않기. 모든 논쟁은 이기려고 할 때 커지고 이기려 하지 않을 때 끝납니다. 회사, 가족, 친구 관계에서 불필요한 말다툼을 줄이면 삶은 평온해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이길 필요가 없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강하다. 3.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 부쟁은 뒤로 물러나는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시야가 넓어지고 상황이 보이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해집니다. 물러남은 패배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부쟁은 결국 나를 지키는 힘이다. 부쟁을 실천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부드러움이 세상을 이긴다. 싸우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싸움의 판을 아예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천 루틴. 노자의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는 7가지 방법. 이제까지 노자의 5가지 철학, 무위억지로 하지 않기, 자연 있는 그대로 두기, 상선약수물처럼 살기, 지종 멈출 줄 알기, 부쟁 싸우지 않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현대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노자의 철학은 현실과 멀리 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아래 7가지는 바로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노자의 실천 루틴입니다. 1. 하루 한 번 억지로 하는 일 하나 줄이기. 해야 해서 하는 일, 남들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 마음이 불편한데 억지로 맞추는 일. 이 중 단 하나만 줄여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무의의 첫걸음입니다. 2. 10초 수용 훈련 연습하기. 갑자기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10초만 호흡하세요. 그 10초가 감정 폭발을 막고 상황을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자연의 힘은 바로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3. 비교 중단 시간 하루 30분 만들기. SNS, 뉴스, 타인의 성과 모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루 30분만 디지털에서 벗어나면 지족의 마음이 생기고
나만의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4. 관계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 모든 사람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기대와 요구를 내려놓으면 관계의 갈등 절반은 해결됩니다. 이것이 부쟁의 시작입니다. 5. 매일 10분 자연 속 고요 시간 갖기. 잠깐이라도 산책하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바람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연은 말없이 우리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6.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구분하기. 무언가 사고 싶을 때, 욕심이 생길 때, 이게 정말 필요한가? 딱 3초만 질문해 보세요. 대부분은 원함이지 필요가 아닙니다. 지족의 마음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7. 오늘 하루 한 번은 물처럼 행동하기. 상황이 막히면 억지로 밀지 말고 잠시 돌아가기. 누군가 날 자극하면 반응하기보다 부드럽게 흘러가기. 이 행동 하나가 마음을 놀랍도록 편하게 만듭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너무 억지로 하지 마라.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 마라. 너무 많이 싸우지 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우리가 힘든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조금만 풀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자의 지혜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평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혈압이 높아도 약 먹으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뇨도 관리하면 숫자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실제로는 혈압, 당뇨보다 더 무섭다고 말하는 진짜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노년 낙상, 즉 넘어짐 사고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70세 이후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응급 환자가 가슴 통증도 호흡곤란도 아니라 넘어져서 다친 분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나는 산책길 조심하고 계단 조심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고가 계단이 아니라 평지에서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냥 평범한 길, 아파트 단지 산책길, 집 안 거실, 마트 바닥.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은 갑자기 예고 없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넘어짐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2달 입원, 근육이 30% 이상 빠지고 혼자 걷기 힘들어지고 밖에 나가기 무서워지고 끝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혈압은 조절할 수 있지만 낙상은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뀐다. 그럼 왜 평지에서 넘어질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평지에서 넘어지는지, 낙상이 혈압, 당뇨보다 왜 위험한지, 집에서 혼자도 할 수 있는 낙상 예방 운동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아니 그 이상을 지켜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감 앤드 실제 사례. 여러분, 낙상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내가 설마 넘어지겠어? 평생 안 넘어졌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낙상 사고는 평생 처음으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68세 남성분이 있습니다. 평생 큰 병도 없었고 운동도 꾸준히 하던 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파트 편의점까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작은 턱이 살짝 있었는데 그걸 미처 못 보고 발끝이 걸리면서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발이 잠깐 걸렸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심한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결과는 고관절 골절. 수술 후 2달 입원, 재활 동안 근육은 눈에 띄게 빠졌고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이 퇴원하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어요.
그냥 넘어졌을 뿐인데 제 자신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삶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다른 분의 사례도 있습니다. 72세 여성분이었는데 집안에서 TV 보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잠시 어지러워서 균형을 못 잡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집 안이니까 안전하겠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 안이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많아요. 러그, 발에 걸리는 전선, 미끄러운 슬리퍼. 이분도 손목골절로 6주간 깁스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처럼 생활하던 중이었고, 설마 내가 넘어지겠나라고 생각했다는 것. 넘어짐은 약한 사람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평지에서 왜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지? 계단 오르다 순간적으로 다리가 후들거린 적. 밤에 화장실 가다가 살짝 비틀거리던 순간. 발끝이 자주 걸리는 느낌. 이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근력과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넘어짐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동일하게 겪는 변화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왜 평지에서 넘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원인이 가장 위험한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지에서도 넘어지는 이유.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계단도 아니고 산길도 아닌 평지에서 넘어지는 걸까? 이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과학적입니다. 크게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1. 하체 근력 감소. 평지 착각 때문에 더 위험하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매년 1%씩 감소하고 70세 이후에는 10년마다 8에서 10%씩 빠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빠지는 근육이 바로 대퇴근, 즉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발을 빠르게 앞으로 내딛는 힘이 줄어들고 몸의 중심을 바르게 잡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평지가 위험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계단에서는 조심하고 낯선 길에서는 조심하는데 평지에서는 그냥 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죠. 그 순간 작은 턱, 바닥의 미세한 경사도 심지어 자신의 발걸음에 걸려 넘어집니다. 2. 균형 감각 저하. 신경 속도가 느려진다. 우리 몸의 균형은 귀속 전정기관, 시각, 발바닥 감각,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전정기관이 약해지고 신경 속도가 늦어져서 몸이 자세를 바로 잡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발이 걸리려는 순간 0.1초 만에 중심을 잡았다면 지금은 0.3초, 0.5초로 늦어집니다. 낙상 사고는 이 아주 미세한 차이로 발생합니다. 3. 발바닥 감각 둔화. 바닥의 작은 변화도 못 느낀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말초신경이 약해져 발바닥의 촉감, 바닥의 경사, 미세한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발이 느리게 반응하면 발걸음이 흔들리고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낙상 환자의 상당수가 평소에 발끝이 자주 걸린다. 발바닥 감각이 둔한 느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초기 신호입니다. 4. 시력 저하. 바닥의 정보를 늦게 읽는다. 나이가 들면서 노안, 백내장, 대비 감퇴가 오기 때문에 평지 표면의 미세한 차이를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빛 반사가 많은 마트 바닥, 아파트 단지의 흰 콘크리트, 집안에 광택 있는 바닥처럼 평평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울퉁불퉁한 표면이 매우 위험합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발을 디딜 위치를 늦게 확인하기 때문에 넘어짐으로 이어집니다. 5. 약물 부작용. 어지러움이 낙상을 부른다. 노년층이 자주 먹는 약 중에서 낙상 위험을 높이는 약이 있습니다. 혈압약, 이뇨제, 수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이 약들은 모두 어지러움, 균형 감각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밤중에 화장실 갈 때 수면제 영향이 남아있으면 비틀거림,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약물 부작용에 맞게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평진 악상의 진짜 원인은 바닥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근력이 줄고 신경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발 감각이 둔해지고 시력이 약해지고 약물의 영향까지 겹치면 평지라도 넘어지기 딱 좋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런 낙상이 왜 위험한지, 왜 의사들이 혈압, 당뇨보다 더 무섭다고 말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낙상이 위험한 이유. 여러분, 넘어지는 건 그냥 한 번의 사고가 아닙니다. 낙상은 건강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왜 이렇게 낙상을 경계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방의 중요성도 느껴집니다. 1. 고관절 골절은 1년 안에 30%가 재입원하는 중대사고. 낙상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고관절 골절, 흔히 엉덩이 뼈 골절입니다. 한 번 골절되면 수술, 최소 2에서 3개월 재활, 이후 근육 20에서 30% 감소, 보행 능력 급격히 저하. 이렇게 진행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 환자의 30%가 1년 안에 다시 병원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넘어짐이 단순한 외상이 아니라 노년의 체력과 삶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큰 사고라는 뜻입니다. 2. 근육이 급격히 줄어든다. 다시 걷는 힘을 잃는다. 누워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70대 이후에는 누워서 지내는 하루가 3일치 근육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 입원은 젊은 사람에게 비해 훨씬 더 큰 타격이 됩니다. 그 결과 계단을 혼자 못 올라가고 짧은 거리도 숨차고 다리 힘이 약해져 다시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3. 외출이 무서워져 사회적 고립 발생. 낙상을 겪은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걷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출을 줄이면 활동량 감소, 체력 저하, 우울감 증가, 사회적 고립, 인지 기능 저하. 이렇게 한 번의 사고가 삶의 모든 균형을 흔들어 놓습니다. 4. 다시 넘어질 확률이 커진다. 낙상을 한 번 경험하면 그 다음 1년 안에 재낙상 위험이 2에서 3배 상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력이 줄어듦, 보행 패턴이 변함, 중심 잡는 능력 약화, 넘어질까봐 조심하는 걸음이 오히려 더 위험. 즉, 한 번의 낙상이 또 다른 낙상을 부르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5. 독립성을 잃고 생활 도움이 필요해진다. 낙상 후 많은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혼자 씻기가 힘들어요. 양말 신는 것도 어려워요. 밖에 나갈 때는 꼭 누가 있어야 해요. 넘어짐은 건강의 문제를 넘어 생활의 자립성, 독립성을 빼앗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이 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낙상은 바로 그 상황을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리하자면 낙상이 무서운 이유는 그 순간의 충격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후폭풍이 크기 때문입니다. 골절, 근력 감소, 재활 기간 증가, 자신감 상실, 외출 감소, 재낙상 위험 증가, 생활 독립성 붕괴.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넘어지는 순간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낙상은 운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매일 5분만 해도 낙상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실전 낙상 예방 운동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낙상 위험을 줄이는 생활 습관 앤드 환경 정리법. 이제부터는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생활 습관과 집안 환경 정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들과 물리치료사들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낙상은 운이 아니라 환경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작은 변화만 줘도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1. 실내에서는 슬리퍼 대신 반드시 뒤축 있는 실내화. 대부분의 낙상 사고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유, 바로 슬리퍼 때문입니다. 뒤축이 없는 슬리퍼는 발이 앞으로 미끄러지고 발목이 흔들리고 계단이나 턱에서 쉽게 걸립니다. 반드시 뒤꿈치를 감싸는 실내화,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있는 제품으로 바꿔주세요. 실제로 물리치료사들은 노년층에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으로 슬리퍼를 버리기를 꼽습니다. 2. 야간에는 무조건 발밑 조명 사용. 낙상 환자의 약 40%가 밤중 화장실 이동 중 발생합니다. 왜냐? 어두워서 바닥이 잘 안 보이고 졸린 상태로 균형 감각이 떨어진 데다 수면제나 혈압약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침대 옆 바닥에 자동 센서 조명 설치, 욕실까지 이어지는 발끝 조명 라인 만들기. 이 두 가지면 야간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3. 집안의 턱 제거 또는 턱 표시하기. 평지에서 넘어지는 이유 중 상당수가 집안의 작은 단 1cm 턱입니다. 욕실 문턱, 베란다 턱, 방바닥의 미묘한 높낮이 차이. 이 미세한 변화가 매우 위험합니다. 가능하다면 턱을 제거하거나 어렵다면 밝은색 테이프, 형광색 스티커로 표시를 해두세요. 시각적으로 한 번 더 인지하게 되어 훨씬 안전해집니다. 4. 러그, 발에 걸리는 전선, 작은 발판 제거. 집안 낙상의 3대 원흉입니다. 미끄러지는 러그, 발에 걸리는 전선, 작은 이동식 발판.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러그는 잘 미끄러지고 발끝이 자주 걸립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말씀하죠. 발에 걸리는 게 많다. 얼른 집안 구조를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5. 눈이 나빠졌다면 밝기 조정을 최우선으로. 노년층은 밝은 곳에서도 바닥의 미세한 변화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조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방, 욕실, 현관 조명은 밝게, 집안 전체의 그림자 최소화, 어두운 바닥에는 밝은 안내 스티커 부착, 시각 정보가 정확해야 넘어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혈압약, 수면제 복용 중이라면 기상 후 10초 법칙. 약물은 몸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밤에 어지러움이 쉽게 옵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기상 후 10초 법칙. 1.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 앉기. 5초. 2. 앉은 상태에서 정면 바라보기. 5초. 3. 그 후 천천히 일어서기. 이렇게 하면 급격한 기립성 어지러움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7. 매일 10분 걷기와 1분 균형 잡기 운동.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짧게라도 매일 걷는 것입니다. 집 안을 돌기만 해도 됩니다. 걷기만 하면 하체 근력 유지, 균형 감각 유지, 반응 속도 유지, 여기에 1분 한 발 들기 같은 간단한 균형 운동을 더하면 낙상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이건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낙상 예방은 큰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과 환경 정리만으로도 70에서 80%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슬리퍼 바꾸기, 집안 조명 밝히기, 작은 턱 표시하기, 러그 전선 정리, 기상 후 10초 법칙, 매일 10분 걷기. 이 6가지 습관만 지켜도 삶의 안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실전 파트인 낙상 막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매일 5분만 해도 확실한 효과가 있는 동작들입니다. 낙상을 막는 핵심 운동 5가지. 여러분, 낙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균형 감각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하체 근육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60세 이후에도 근육은 충분히 다시 만들어지고 균형 감각은 훈련하면 얼마든지 회복됩니다. 지금부터는 병원, 재활센터, 운동 처방사들이 노년 낙상 예방에 효과가 확실하다고 말하는 핵심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1. 발가락 쥐었다 펴기. 균형 감각의 시작. 하루 2에서 3분만 해도 큰 효과.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넘어지는 이유의 절반이 발가락 근력이 약해져서입니다. 발가락이 땅을 꾹 잡아주지 못하니 미끄러지거나 중심을 못 잡는 것이죠. 방법 1. 의자에 앉는다. 2. 바닥에 수건을 펴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아 끌어당긴다. 3. 10번 2세트. 효과. 균형 잡는 힘이 살아난다. 발바닥 감각이 예민해져 미끄러짐 방지. 보행 안정성 증가. 운동 2. 한 발로 10초 서기. 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운동. 이 운동 하나만 꾸준히 해도 낙상 위험이 40% 감소합니다. 방법 1.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고 한 발로 선다. 2. 10초 버티기. 3. 반대쪽도 10초. 4.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도전. 포인트.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을 잡는 과정 자체가 근육 운동입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절대 무리하지 말고 항상 벽이나 의자 옆에서 진행하세요. 효과. 고관절, 발목, 무릎의 균형 유지 근육 강화. 평지에서 중심 흔들리는 상황에 즉각 반응 가능. 운동 3. 스텝 터치 좌우 옆걸음. 넘어지기 직전의 회복 능력 강화. 낙상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중심이 틀어졌을 때 즉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그 회복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방법 1.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선다. 2. 오른쪽으로 한 걸음 이동. 다시 중앙. 3. 왼쪽으로 한 걸음 이동. 다시 중앙. 4. 20회 반복. 포인트. 옆으로 넘어지는 낙상 방지에 특히 효과적. 무릎이 불편하면 보폭을 작게 하세요. 운동 4. 의자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기. 진짜 낙상 방지 근력. 넘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허벅지 힘이 약해져서입니다. 특히 걸음을 디딜 때 몸을 지탱하는 중둔근 대퇴근이 약하면 한순간에 중심이 무너집니다. 방법 1. 의자 앞에 서서. 2.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반복. 3. 10에서 15회 2세트. 포인트. 무릎이 아프면 앉는 깊이를 얕게. 팔로 반동 주지 않기. 효과. 보행 안정성 증가. 걸음걸이 흔들림 감소. 평지 낙상 위험 대폭 감소. 운동 5. 발목 회전 앤드 뒤꿈치 들기. 마지막 방어성 강화. 발목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발목이 약하면 작은 방해물에도 바로 비틀립니다. 1. 발목 회전. 앉아서 발을 들어. 시계 방향 10회, 반대 방향 10회. 양쪽 모두 진행. 2. 뒤꿈치 들기. 1. 벽 잡고 선다. 2.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린다. 3. 15회 2세트. 효과. 발목 안정성 강화. 계단, 평지 모두에서 균형 유지력 증가. 보행 시 끌리는 걸음 개선.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노년 낙상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입을 모아 말하는 운동들입니다. 매일 5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의 걸음걸이를 지켜주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혈압, 당뇨보다 더 무서운 노년기의 진짜 위험, 낙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조심해서 안 넘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낙상은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넘어지는 사람 대부분이 미끄러운 길, 계단, 장애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평지, 맨날 다니는 집안, 아파트 단지 같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희소식이 있습니다. 낙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강의 핵심 요약. 1. 왜 평지에서도 넘어지는가? 근감각이 둔해지고 발가락, 발목 힘이 약해지고 균형을 잡는 속도가 느려져서입니다. 2. 낙상이 혈압, 당뇨보다 더 무서운 이유. 고관절 골절, 장기 입원, 근육 흑감, 다시 낙상, 삶의 질 급격한 하락. 한 번 넘어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생활 속 낙상 위험 줄이는 법. 집안의 작은 장애물 정리, 야간 조명 켜두기, 쿠션 슬리퍼 금지, 욕실 미끄럼 방지 패드 필수, 매일 5분 균형 감각 깨우기. 4. 낙상 막는 핵심 운동 5가지. 발가락 쥐었다 펴기, 한 발로 서기, 스텝 터치, 의자 스쿼트, 발목 회전 앤드 뒤꿈치 들기. 이 5가지가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유이자 존엄성입니다. 혼자 시장 가는 자유, 아침 햇살 보며 산책하는 여유, 손주와 손잡고 걸을 수 있는 행복. 이 모든 것이 넘어지지 않을 힘에서 나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운동과 작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은 훨씬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삶, 스스로 걷는 삶. 여러분 모두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